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오늘은 요 제목에도 있듯이 MZ세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늘 그렇듯이 왜 이 얘기를 나누는지 취지랑 그 다음에 목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이제 취지부터 먼저 취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은 중간에 손 들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끝날 즈음에 약간 그런 시간을 또 드리니까 그때 가서 또 코멘트 주시거나 아니면 DM으로 메시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취지 말인데요. 사실 여러분이 기사를 접하시다 보면은 MZ세대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MZ라고도 하고 MZ세대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오늘 그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식으로 결국 비즈니스와 연관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일단 이제 처음에 서두를 꺼낸다고 하면 MZ세대라는 단어는 마케팅을 위한 용어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근데 당연히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 분석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MZ세대만을 겨냥하거나 위한 어떤 당연히 심리적인 변화나 트렌드는 물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수십 년, 수백 년 된 어떤 비즈니스라는 내용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을 버는 논리가 그렇게 갑자기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차이는 세대마다 다르지만 비즈니스 논리는 조금 비슷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오늘 제목에도 있듯이 MZ세대가 이렇다 하는 부분은 여러분도 많이 추측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MZ세대가 이렇다를 떠나서 그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ESG가 사실 또 단어가 많이 들리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에서 다른 사람이나 기업들이 MZ세대를 많이 포커싱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그들이 돈을 벌고 쓰게 된다면 앞으로의 어떤 잠재적인 구매자, 소비자가 되기 때문에 미래 시대의 큰손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이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뭐 로지컬 싱킹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얘기할 때도 얘기 드렸듯이,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는 굉장히 분석하기가 쉬워요. 이미 나온 거를 논리적으로 짜면 되니까.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미래를 예측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래 예측이나 본인이 하시는 각각의 비즈니스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고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주 정도 다뤘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개념도 있었죠. 조금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여러분이 이렇게 자주 들으시는 MZ세대라는 단어랑 조금 연관이 있어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랑 어떤 식으로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게 취지고, 여러분도 이제 들으시면은 취지만 들으셨어도 아시겠지만 내용이 또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1시간 내에 담아보겠지만, 당연히 여기서 또 좀 넘쳐나는 게 있으면 다른 세션으로도 다를 수도 있고 채팅방을 통해서도 얘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드리는 아젠다는요, 일단 제가 지금 취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MZ세대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얘기를 드리고, MZ세대가 결국 가지는 어떤 스타트업과의 연관성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MZ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으로부터 소비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는 용어나 어떤 트렌드를 먼저 얘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이제 아까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ESG라는 단어가 또 요즘 많이 들리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고 ESG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스타트업들이랑 연관이 있을까를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사실 단순히 스타트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컨텐츠라든지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사이드 잡,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게 어떤 식으로 결국 해석을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방이나 손 들어주시거나 메시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세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요, MZ세대는 M이랑 Z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X세대라고 그게 한 6, 70년대생을 말을 했었고요. Y세대가 80, 90년대생이라고 해요. 뭐 이제 Y세대란 단어는 X세대나 MZ세대에 비하면은 조금 빈도는 적었던 것 같지만 그랬고, Z세대는 한 90년대생에서 2000년대생, 이게 Z세대예요. 그래서
MZ세대는 사실 Y랑 Z를 합쳤는데 Y세대가 8, 90년대생이 이제 그런 밀레니얼이라는 이런 어떤 시대의 변화를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MZ세대라는 게 사실 80년대부터 20년대생까지를 합친 단어예요. 그래서 약간 80년대생, 90년대생은 뭐 90년대생 아니더라도 한 80년대생은 나는 MZ세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40대 초반까지도 MZ세대다라는 거는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MZ세대나 밀레니얼의 자녀를 이제 알파세대라고 하는가 본데 이제 그거는 그런 내용이 있고 사실 그리고 386이라는 어떤 세대의 이름도 옛날에 들어보신 분 있으실 것 같아요. 당시 이제 30대가 60년대 생이고 근데 80년대 학번이어서 386 세대라는 게 이제 386, 486 이런 컴퓨터 나올 때 386, 586이었나? 컴퓨터 나올 때 있었어서 그런 세대명이 살짝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세대의 이름을 붙이는 게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성으로 좀 크다 보니까 점점 세대를 언급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MZ세대는 80년대부터 2000년대생 전반적인 부분이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스타트업들에도 많이 작용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좀 이제 가동이랄까 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게 한 2010년 전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동이 좀 걸렸고요. 그 한 10년 전 정도부터가 이제 일단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많이 붐이 됐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국이 꼭 전부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유행하거나 혹은 트렌드가 되는 것들이 예전에는 한 10년 정도 텀으로 우리나라에 점차 들어왔던 것 같고요. 지금 조금 더 빨라지고 있고요. 근데 그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사실 2010년대에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단어는 있었는데 2010년대 즈음에 이제 많이 활발해졌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X세대 창업자랑 MZ세대 창업자를 좀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특징을 조금 말씀드리면 X세대는 6, 70년대 아까 말씀드린 출생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MZ세대는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니까 굉장히 최근까지예요. 그래서 6, 70년대라고 하는 X세대는 지금의 한 4, 50대 정도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MZ세대는 지금의 20, 30대 이제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한 40대 초반까지는 MZ세대이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어떤 식으로 다른가 하면은 X세대는 이제 90년대 말에 벤처라는 개념이 이제 점점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많이 붐이 있었어요. 뭔가 창업을 해야 된다라는. 근데 지금처럼 좀 더 가볍고 린하게 돌아가는 스타트업이 아니라 창업이라는 뭔가 내가 가게를 차리거나 회사를 차린다라는 개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90년대 말에 굉장히 가시화가 됐었고요. 근데 그거 비해서 이제 MZ세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0년대 정도부터 이제 점점 시동을 갈고 2010년대 후반부 되면서 스타트업 붐이 굉장히 생긴 것 같아요. 요 한 4, 5년 정도 사이에 굉장히 붐이 됐고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이제 전에 설명드린 린하게 좀 가볍게 돌아가는 내용이 되기 전에 이런 X세대 분들이 벤처라는 걸 창업을 할 때에는 주로 대기업 출신이나 아니면 사내 벤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사에 많이 나오신 분들이 있었죠. 당시에는 이제 그냥 젊은 친구가 스타트업 한다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경력도 많고 대단한 분이 창업을 했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가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건 없죠. 그냥 저 기업 독특하다 혹은 지금까지 못 본 어떤 비즈니스를 한다 하면 이제 많이 기사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특징에서도 그렇고 사실 전에 비즈니스 모델 제가 얘기할 때 한 20, 3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그때 당시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냥 마진을 많이 남기는 거였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마진을 많이 남긴다는 입장에서는 X세대, 지금의 40, 50대 분들이 창업을 할 때는 좀 기술 집약적인 아이템을 많이 썼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아이템으로 많이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쪼개져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많이 하시게 되는 분들도 나오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끼쳐서 40, 50대 분들의 그 X세대가 만들었던 창업의 붐은 IT를 굉장히 움직이게 했어요. 당시에는 뭐 인터넷도 지금 같지 않았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끌었고
지금의 MZ세대는 이제 IT는 당연히 되어 있는 전제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디지털 라이프를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넣을 수 있을까에 점점 포커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살짝 언급한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조금 연관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단 X세대와 MZ세대의 차이인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즈니스에 관한 논리나 혹은 내용이 막 바뀌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아까 드렸고요. 근데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어떤 걸까라는 거를 이제 사실 기사들이나 아니면 자료들에서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MZ세대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 같은 건 제가 이따 채팅방에서 또 좀 자료들을 공유 드리려고 해요. PDF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거는 이따 드릴 건데,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즉시 보상을 원한다라는 게 많이 예로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일단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야, 구원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당장의 어떤 보상이 없어도 일단 열심히 하는 직장인들이 뭐 야근도 뭐 하고 일단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게 사실 예전의 문화였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브 앤 테이크도 확실해야 되고, 근데 기브 앤 테이크도 내가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줘야 돼가 아니라 일단 왜 주는데? 부터 시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를 베풀 때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저 말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그렇겠지만 이 MZ세대라고 일컬어지는 특징들이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뭐 모든 걸 다 주고 너가 그만큼 갚아야 돼 라고 예전처럼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런 변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이런 점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사실 그게 정말 논리적이고 좋은 거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얘기 드렸던 로지컬 싱킹에서 그래서 뭐냐 혹은 왜 그렇게 하냐라는 so what이랑 why so를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거랑 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이제 오늘 조금 소비 관련된 얘기 조금 더 드릴 거지만 제가 지금 프로필 사진을 잠깐 바꿨어요. 근데 이게 그 클럽하우스에서는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음에서는 바로 바뀌었을 건데 이 MZ세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를 되게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는데 아시아에 MZ세대가 많이 있다고 해요. 일단은 이제 요거는 뭐 그렇게 연구가 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나이별의 어떤 인구라든지 소비 트렌드라든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요거의 어떤 또 정확성은 좀 더 알아봐야겠지만 어쨌든 아시아에는 MZ세대가 굉장히 많이 있고 비중적으로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또 K-팝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꼭 전부 직결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MZ세대라는 게 80년대부터 2000년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지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투명하고 논리적인 걸 원하는 게 지금 세대의 특징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예전에 얘기 드린 로지컬 싱킹이랑도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명하고 논리적인 어떤 보상과 대화를 원하다 보니까 그게 소비 트렌드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사나 기업들이 MZ세대를 위한 상품은 이런 거야 라고 기사가 나오는 거겠죠. 일단은 그 소비 트렌드라는 입장에서는 구매를 하는 그 자체보다 경험을 중시한다고는 많이 해요. 이제 그게 사실 내일 얘기들이 브랜딩이랑도 연관이 좀 있는데 예전 같으면 선택지도 별로 없었어요. 상품도 그냥 뭐 칫솔을 사고 뭐 아니면은 뭐 거울을 사고 이런 생활용품을 살 때 그냥 싸거나 있는 거를 사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구매를 한다가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브랜드 익스페리언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브랜드를 써야 더 내가 하기에 좋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좋아 라는 나만의 어떤 경험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많이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스토리텔링이나 마케팅도 강조를 하게 되는 게 단순히 기능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나한테 가치가 있는가를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중시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경험이라는 게 결국 거기에 어떻게 브랜딩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경쟁을 많이 했죠. 뭐 지금도 우리나라는 좀 경쟁 트렌드는 있지만
경쟁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존하고 상생하자라는 거를 MZ세대라는 이 80년대부터 한 2000년대 정도까지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80년대생은 좀 어릴 때 경쟁의 시대에 있었으니까 더 많이 느끼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어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가 좀 어둡지 않나 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얘기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해서 너무 먼 미래를 바라보고 보상 없는 노동을 하거나 그냥 열심히 하기보다는 내가 당장 보상을 받고 기브 앤 테이크도 되고 로지컬하게 대화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나와 너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등하기 때문에 같이 공존하는 거고 상생하는 거야 라는 논리가 점차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그 어떤 팀워크 얘기할 때도 상명하복 무조건 위에서 시키면 해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왜 그걸 제가 해야 되죠? 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어야 우리들도 움직이기가 쉽고요. 우리가 밑에 세대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서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MZ세대라는 이 단어를 저나 누군가가 쓰고 있는 것이 20대 초반의 어떤 어린 친구들을 이제 어리다는 말도 약간 신뢰가 될 수 있지만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생각해야 돼 라기보다는 나도 MZ세대고 너도 MZ세대야 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 동등하니까 서로를 존중하자라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제가 구매보다는 경험을 추구한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조금 더 차별화된 경험이 어떤 건가를 기업들도 고민을 하고 각자 소비자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브랜드 컨셉, 컨텐츠 컨셉 이런 거 얘기할 때 브랜드를 더 잘하게 만들기 위한 전략이 차별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까 제가 이제 MZ세대에 있어서 브랜딩이라는 어떤 경험 측면의 얘기를 드린 부분이랑 또 일맥상통하는 것이 이런 차별화된 포인트가 뭔가를 논리적으로 서로 납득할 수 있어야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즐겁게 조금 더 납득을 해서 팔고 그것도 소비자는 사용을 하고요. 그런 납득성들을 전부 보고 기업이나 혹은 어떤 뭐 주식이든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MZ세대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나쁜 의미로 쓰시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하긴 하지만 이제 어쨌든 결론은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조금 더 논리적이고 투명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투명한 걸 원하다 보니까 진정성을 많이 중요시하죠. 예전 같으면은 이제 어떤 뭐 좀 불합리하거나 불법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거나 기사가 있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내 일하기 바빴어요. 내 삶을 살고 뭐 내가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나의 노후가 힘드니까 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또 이제 이걸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프로 불편러 막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떤 법적 이슈나 혹은 불합리한 것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같이 화를 내잖아요. 이제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잘 조절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진정성이라는 부분이랑도 연관이 되는데 이게 MZ세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이런 어떤 내가 이걸 하는 이유, 너가 나한테 이걸 제공하는 이유, 내가 그걸 또 다 알고 판단을 할 거야 라는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모두가 납득하는 그 논리가 결국은 진정성에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좀 소비의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세대는 선함, 스토리, 공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것도 한 요 10년 정도인 것 같아요. 혹은 5년 정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물론 선한 영향력이 과연 무엇이냐 하면 또 이제 그것도 굉장히 논란은 아니고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어떤 선한 것이 누군가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좋거나 임팩트가 있거나 혹은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모든 개념이 요 MZ세대의 어떤 투명성이나 선한 것에 대한 생각들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대충이 안 통하게 된 거예요. 옛날엔 대충 만들고 대충 팔고 대충 마진 남기면 어떻게든 비즈니스도 돌아가고 누군가가 사줬는데 이제는 이렇게 막 투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대충이 안 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증명도 다 잘 해야 되고 왜 이런지 이유도 막 홈페이지에서든 어디서든 설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뭐 갑질 이슈라도 혹시 있었다 하면 이제 뭔가 막 또 해명을 하든 반성문을 제출하든
뭔가 해야 사람들이 납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대충대충이 안 통하게 되는 시대가 점차 오는 것 같아요. 투명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MZ세대라는 말이 너무 이렇게 세대를 특정하는 거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세대를 특정 지어서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의 이유를 부여할 수 있으면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MZ세대라서 저래, 뭐 MZ세대니까 저렇지 이렇게 나쁘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너, 뭐 우리가 모두 MZ세대니까 우리는 이런 논리에서 같이 활동하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서로의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할 때에도 대화하기에 편하고 어떤 논리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막 그 세대를 가른다기보다는 같은 세대라고 공동체 의식을 조금 더 갖는 거죠. 그 옛날식의 공동체가 아니라 요즘식의 공동체. 그래서 이런 어떤 MZ세대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단어들이 또 등장해요. 제가 막 뭐 버블 필터 버블이나 아니면 디지털 립스틱이나 뭐 이런 단어들이 있다 하고 이제 종종 그때그때 유행한 단어들 좀 설명을 드리는데 MZ세대에 관해서는 한 3개 정도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일단 미닝 아웃, 약간 우리나라식이죠. 미닝 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미닝이 이제 의미다 보니까 의미를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어필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거나 투명성이 있나를 제품이나 비즈니스에 잘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미닝 아웃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aid forward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온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 그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해요.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예전에는 품앗이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거 해줄 테니까 너도 내 거 사줘. 우리 뭐 서로 같이 이렇게 하나씩 사주자 이런 게 이제 예전에 품앗이인데요. 그 지금 제가 얘기한 pay it forward라는 얘기는 내가 누군가한테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한테 베풀자 이런 거거든요. 그 물론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전부 그런가 하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기대하는 행동으로서 이 pay it forward가 뭘 하냐면은 내가 어떤 창업가에게 이런 조언을 들었으니까 내가 창업을 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후학들이나 앞으로 새롭게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조언을 줘야지라는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조언을 하거나 도움을 주는 거를 이런 pay it forwar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전에 이름 까먹었는데 막 무슨 챌린지에서 막 계속 서로 태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받았으니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계속 끌어들이고 같이 연쇄적으로 어떤 선한 영향력을 갖고 간다 하는 의미에서는 이런 내용들이랑 연관이 있죠. 선행 릴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ay forward가. 이런 단어가 있고 근데 이것도 조금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실 하면 저 사람이 또 저렇게 베풀었네라고 굉장히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는데 안 하면 비난을 엄청 받는 거죠. 물론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이유가 있을 수는 있는데 왜 받은 만큼 베풀지 않는 거야? 라고 주변에서 이제 욕까지는 아니고 악플을 좀 달게 되는 상황들이 좀 생기는 어떤 특징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무형의 대가나 압력을 또 좀 하게 되는 푸시하게 되는 어떤 현상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좋다는 건 아니고 그냥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째는 페이크 슈머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큐레이션 얘기할 때 스마트 컨슈머라는 단어가 이제 요즘에 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컨슈머랑 묶은 단어가 또 많이 생기죠. 그래서 페이크 슈머라는 거는 꼭 진품이 아니라 명품의 짝퉁 같은 건데 좋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동물의 가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화장품에 동물 실험 쓰지 말자 이런 얘기도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의 거랑 조금 다른 방식으로 페이크처럼 쓰는 것을 통해서 어떤 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베풀거나 좋은 행동을 한다라는 데 대해서 페이크 슈머라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은 그 MZ세대 특징을 설명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 미닝 아웃, 그다음에 페이 포워드, 그다음에 페이크 슈머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들으면 그런 게 있나 보다 이제 이런 거고요. 요 후반부는 이제 좀 그런 트렌드랑 ESG랑 연관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전에 뭐 우리나라에서 코엑스에서 6월 말 정도에 넥스트라이즈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6월 말인가 중순에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여기서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 기사들도 보면 MZ세대용 스타트업입니다. MZ세대용 어플입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MZ세대의 스타트업이라고 또 모아서 보여주는 링크가 있어서 요거는 이따가 제가 채팅방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MZ세대가 사실 그렇게 막 특별한 게 아니라 결국 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이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세대를 담고 있지만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도 포함해서 스타트업들이 이든 아니든 이제 단어를 많이 쓴다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 드린 MZ세대가 어떤 투명한 걸 원하고 적절한 보상, 기브앤테이크를 좀 더 즉각적으로 되기를 원하고 그런 소통을 원한다라는 입장에서 소통이나 건강이나 공유에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에 관해서는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얘기하면서 의료 스타트업 얘기도 방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런 의료나 건강 혹은 어떤 식으로 단순히 물리적인 치료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도 컨텐츠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건강에 관련된 걸로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올해 초에 있었던 CES 2021에서도 그런 건강에 대한 어플이나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통이라든지 공유라는 것도 기존에 이제 공유 경제나 아니면은 커뮤니티나 커뮤니케이션이란 단어들이랑 많이 연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면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기업은 너무나 많긴 한데요. 어쨌든 조금 더 소비자들이 납득을 하기 쉽도록 보여주고 그걸 이제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여주든 직접 보여주든 그런 걸 보여주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MZ세대가 스타트업을 만들기도 하지만 스타트업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도 하니까 이제는 인재 채용에 있어서도 MZ세대 겨냥하는 용어들이나 어떤 특징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방의 주제이기도 한데 사이드 프로젝트 많이 얘기 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사이드 프로젝트랑 부업이랑 교집합이 있다고도 예전에 얘기 드렸는데 이런 부업에 대해서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랑은 또 별개로 기업들이 부업은 무조건 안 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제 그게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일반적이겠거니 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는데 저희 회사는 부업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막 엄청 얘기를 하면 여러분도 좀 들어가기 꺼려지는 순간이 살짝 있을 수 있겠죠. 아닐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그래도 부업을 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는 뭐 부업하지 마세요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사이드 프로젝트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어필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어차피 안 된다고 해도 다 할 거잖아요. 어차피 다 막아도 다 뒤에서 하거든요. 가족 이름을 뭐 사업자로 등록해서든 뭐 아니면 프리랜서로든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무조건 막기보다는 그래도 잘 활용해서 투명하게 하자라는 입장에서 기업들이 사이드 프로젝트 해도 돼 라는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워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이제 코로나 즈음부터 등장을 했는데요. 워크랑 바케이션 이제 포함해서 일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워케이션을 강조하고 어필하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특히 뭐 마이리얼 트립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은 걸로 유명한데요. 여행 업계가 굉장히 안 좋은데도. 근데 이제 마이리얼 트립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기업들도 그런 어차피 여행을 다루는 것도 포함해서 그런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직원들이 사용하기 쉽도록 많이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일을 하기 쉽게 어떤 휴가나 복지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거나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운동비, 그다음에 뭐 과일 이런 걸 제공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전에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는 탕비실을 카페처럼 꾸며주는 비즈니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게 사실 기업들의 MZ세대를 위한 복지인 거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 드리지만 MZ세대는 20대 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이기 때문에 한 40대 초 정도까지 지금 모두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단어인데, 이 분들이 어쨌든 20대부터 한 40대 초반까지도 그렇고, 물론 그 이후의 세대도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써서 일을 하는 세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같으면 그냥 일해,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했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제는 그런 게 통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복지나 아니면 너네 부업해도 돼, 사이드 프로젝트 해도 돼, 우리 이런 식으로 복지 다 해줄게 하면서 인재를 유치하는 게 스타트업들의 트렌드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스타트업 붐이 된 2010년 전후부터 수평적인 문화가 선호가 되는 것도 제가 팀워크 얘기할 때 조금 얘기 드렸었는데, 물론 뭐 다 같이 수평하면 일을 아무도 안 하니까 약간의 수직은 살짝 있대, 수평의 장점은 서로 존중하는 거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때도 얼핏 드렸었는데,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 세대는 논리로 움직이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하고 서로 납득해야 즐겁게 조금 더 명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수평적인 존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또 그래야 더 제가 예전에 디자인 싱킹 얘기 드린 것처럼 더 아이디에이션도 많이 되고 더 서로 존중을 해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발굴될 수 있다라는 거를 조금 오픈마인드이신 분들은 점차 알아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열심히 하라고 하거나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잘 이끌어야 되는 리더십도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일단 시대는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대는 늘 아니지만 시대는 늘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라고 한 거는, 결국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할 때요, 이게 막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이 없던 걸 디지털이 있도록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사실 디지털화 해가는 과정도 MZ세대가 사용을 하기 위한 거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다른 세대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MZ세대가 조금 더 익숙한 부분들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꼭 MZ세대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늘 그 시대에 20, 30대 혹은 어떤 40, 50대를 타깃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한 논리예요. 이거는 비즈니스 논리 입장에서는. 근데 다만 그런 MZ세대가 결국 어떤 행동을 할까에서 메타버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쓰거나 활용하거나 투자하거나 하는 것들이 결국 전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연관이 돼 있는 거죠. 디지털화하고 기술을 계속 도입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새로운 전환을 어떤 식으로 할까 해서 MZ세대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요, 그 ESG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근데 결국은 MZ세대가 납득을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어야 되다 보니까 ESG라는 어떤 사회적 책임이 점차 요구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ESG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는 투자 개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뭐 기존에 여러 가지 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마진이라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이나 여러 가지 판단을 통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그게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개인이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고, 기업이 개인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그냥 나의 삶에서 어떤 돈을 들이는 것도 넓게 보면 투자의 한 종류잖아요. ESG 투자라는 거는 그런 투자들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환경이나 인바이러먼트에서 환경, 그 다음에 사회, 소셜, 그 다음에 지배 구조라고 보통 이제 번역을 하는데, 거버넌스의 G를 따서 ESG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결국은 이게 어떤 거냐면요, 환경이 됐든 아니면 사회적인 게 됐든 아니면 정부나 어떤 사회 전반적인 것에서 이런 내용들은 사실 성과를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탄소를 뭐 배출을 얼마나 했냐 하는 거는 숫자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환경에 좋은 일을 현재 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단순히 숫자로 보여지는 매출이 얼마네 이런 걸로
기업을 판단하고 투자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경쟁도 심하고 한 와중에 어떤 기업이 더 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다 혹은 어떤 기업이 더 사회에 좋은 공헌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점차 요구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선한 영향력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또 프로필 사진 바꿨는데 클럽하우스는 새로 고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 오면 바로 보일 것 같은데 ESG가 이제 Environment, Social, 그 다음에 Governance라는 부분을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고 기업의 결국은 비재무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이제 단순히 그냥 기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 공헌을 하는 곳들이 어딘가라는 거를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이렇게 해서 아침마다 들으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또 ESG 하나만 둬도 너무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막 ESG가 이런 거죠 라고 그 지표에 대한 설명을 막 너무 깊이 드리기에는 시간이 짧은데 일단은 개념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무적인 내용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내용으로 기업의 평가를 하는 것이 요즘에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고 그래서 ESG 하자 뭐 ESG 한 기업이 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 결국은 그런 식으로 비재무적인 어떤 사회적 공헌에 대한 걸 바라는 게 MZ세대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걸 신경 쓸 수조차 없이 너무 바빴고 지금은 정말 사회를 위하는 기업이 뭔가를 일단 돌아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걸 이제 MZ세대가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ESG에 대한 관심이 매우 늘어나고 있어요. 뭐 사실 탄소 배출을 누가 잘하나 하는 것도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것인가 라고 상상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결국 MZ세대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걸 왜 하지? 그걸 하면 뭐가 좋나? 나한테 좋나? 뭐 아니면 환경이 좋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MZ세대 논리이고 그게 결국 기업의 경영에도 혹은 트렌드에도 영향을 끼친다 하는 거를 ESG를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ESG는 이제 약간 이제 후반부니까요. 조금 정리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ESG에는 ESG 경영이 있고 ESG 비즈니스가 있어요. 근데 ESG 식으로 경영을 하자 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ESG를 위한 비즈니스가 이런 거야 라고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종류는 다양하다고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도 ESG 경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있고요. 이것도 좀 제가 따로 기사를 어제 스타트업 트렌드를 하려다 못한 부분에서 좀 트렌드적인 부분을 링크로 따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스타트업들도 ESG 경영을 하려고 좀 속도를 많이 내고 있어요. 환경을 보호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나, 환경에 기여할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스타트업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결국 ESG 제대로 못한다 하면 거기에서 이제 MZ세대의 마음이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논리적으로 이 기업은 정말 있을 만한 가치가 있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ESG 경영이나 ESG 비즈니스를 많이 도입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ESG랑 스타트업만 생각했을 때에는 스타트업 자체적인 ESG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ESG가 있고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또 가는 ESG가 있어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ESG라는 게 어쨌든 사회적 공헌 얘기다라고 제가 조금 간단하게 얘기 드렸는데 스타트업 자체에서는 아까 ESG 경영도 포함해서 ESG적인 비즈니스를 많이 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근데 그게 꼭 환경을 막 엄청 또 예쁘게 꾸며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핀테크랑도 연관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수증을 줄여서 환경에 좋도록 하는 비즈니스를 합니다. 라는 게 또 ESG랑 연관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환경에 어쨌든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핀테크랑도 연관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예로 든 것처럼 영수증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있던 통장이나 이제 지금 많이 쓰지 않지만 그런 어떤 부수적인 물질적인 거를 많이 줄인다 하는 입장에서 핀테크랑도 연관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공헌 차원에서는 복지 관련된 스타트업들도 많이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데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 자체적으로 ESG적인 비즈니스를 한다. 이런 경우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가는 케이스인데 이게 뭐냐면은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의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의 비즈니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할 일이 많으니까 이제 그 틈새에서
이런 식으로 뭐 환경을 혹은 사회적 정의를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하는 스타트업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업에서 스타트업들이 이제 반대로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 자체가 ESG를 많이 실천하고 있거나 경영하고 있거나 비즈니스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스타트업들이랑 파트너십을 맺거나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이미지에도 좋으니까요. 이미지에 좋은 게 절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야 대기업들 입장에서도 새로 ESG 서비스, ESG 비즈니스 이런 걸 개발하지 않아도 더 효율적으로 기업들이랑 할 수 있으니까요. 어차피 인구도 부족한데 맨날 다 시킬 수 없잖아요. 파트너십으로 해결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 스타트업으로 가는 방향도 있고, 그리고 같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예전보다는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어떤 얘기 드렸는지 좀 정리를 드릴 건데, 결국은 근데 이제 제가 오늘 MZ세대는 이런 거예요 라는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특징이 이래서 소비에 대해서도 구매보다는 경험을 중요시하거나 투명한 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거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사실 세대의 어떤 특징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약간 얘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는 그럼 내가 할 비즈니스랑은 그렇게 상관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나는 콘텐츠를 하는데 뭐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근데요, 여러분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접하다 보면은 컨텐츠의 그 내용이나 아니면 컨텐츠를 발신하는 사람이나 뭐 노래가 됐든 그림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컨텐츠가 기존에는 얼마나 평가를 받았든 간에 어떤 사회적인 행동의 문제에서 갑자기 저평가란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평가가 나빠지기도 해요. 저 사람은 작품은 저렇게 좋은데 음악은 저렇게 좋은데 저런 행동을 했네? 불매해야겠다. 이게 요즘에 생각의 흐름이잖아요. 이제 너무 많은 이슈들이 그렇게 있고 하다 보니까 ESG라는 어떤 사회적 책임이나 선한 영향력은 너무너무 지금 중요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비즈니스뿐만이 아니라 콘텐츠 입장에서도 ESG가 너무 중요하고, 그걸 바라보는 소비자도 투자하는 사람도 다 이제 ESG라는 평가를 일단은 갖고 와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컨셉이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몇 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우리 비즈니스는 이런 컨셉이야도 있지만 나의 컨텐츠는 이런 컨셉이야. 내가 강연하거나 내가 이야기를 하는 혹은 내가 책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이런 컨셉이야 라는 부분이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좋고 논리적인가 라는 부분이 결국 컨셉으로 와서 그게 중요해지고요. 또 그게 모여서 스토리텔링이나 혹은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브랜딩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주제가 브랜딩이다라는 얘기를 아까 서두에도 얘기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결국은 컨셉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도 이제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옛날에도 당연히 바보는 아니었지만 바보는 아니다 보니까 단순히 저희의 제품, 저희의 작품이 사회적으로 공헌하고 있습니다 라고 백날 어필해도 정말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하면 좀 사람들이 점차 멀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사회적 공헌을 많이 하는데 진짜 장사가 안 된다 하면 가끔 뉴스 같은 데서 우리가 뭐 돈으로 혼쭐을 내주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재미난 어떤 우리가 대신 가서 팔아주자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조금 비판적으로 보면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사람들이 화제성으로 사준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바로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비즈니스가 됐든 사이드 프로젝트가 됐든 아니면 뭐 컨텐츠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컨셉이라는 부분이 궁극적으로 나오고, 그 뒤에는 브랜딩이 있지만 컨셉 중에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거는 ESG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상품을 만들든 작품을 만들든 모두의 당연히 사랑을 받기는 힘들죠. 연예인도 그렇듯이.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적을 줄이는 입장에서도 ESG를 좀 고려하면 좋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막 없는 ESG를 만드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 있는 전제 하에서요. 근데 또 너무 기부, 뭐 재능 기부 이런 쪽으로 나가면 전혀 또 포인트가 달라지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 드린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서 얘기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침 채팅방에서도 송주희님께서 김갑생 할머니의 ESG 경영 발표에 대한 영상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송 감독님, 네, 올라오셨고요. 네, 저예요. 네, 저도 지금 읽으면서 송 감독님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송 감독님이 지금 채팅방에 링크를 올려주셔가지고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있었던 얘기를 좀 간단히 정리를 드리고 나서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시면은 또 말씀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송 감독님 링크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얘기 드린 거는요. 제가 취지해서 얘기 드린 거는 MZ세대가 너무나 많은 기사에 등장하고 있지만 물론 그 특징도 오늘 얘기 드렸고 심리적인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래도 비즈니스 논리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 논리랑은 별개로 보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건 알면 좋다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렸던 포인트들이랑도 이러이러한 연관이 있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스타트업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초반에 좀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비롯된 이제 오늘 얘기는 일단은 MZ세대가 뭔가라는 정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막 20대 초반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사실 X, Y, Z랑 오면서 Y를 M으로 바꾼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80년대생부터 2000년대생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을 포괄하고 있는 게 MZ세대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 세대는 왜 저래가 아니라 나도 저 세대들의 일원이다 라는 생각으로 좀 연결이 되면 좋겠다 라는 얘기 드렸고 그래서 기존의 X세대 그리고 지금의 MZ세대가 창업을 하거나 스타트업을 할 때 이런 특징이나 차이가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예전에는 좀 벤처, IT 이런 거 중심이었고 지금은 스타트업, 여러 가지 분야, 다양한 아이템 이런 것들이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MZ세대의 특징으로는 좀 더 보상을 명확하게 원한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기브앤테이크가 잘 되고 나중에 언젠가 구원받을 거예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걸 했으니까 지금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보상을 주세요 라는 것이 MZ세대의 특징이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런 어떤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바로 무언가를 달라라는 얘기가 사실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언제든지 계속 오랫동안 일해줘 이럴 순 없잖아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막 너무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게 아니라 기존의 논리적인 부분이 예전보다 조금 더 확장이 된 거다라는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서 소비 트렌드가 변화했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구매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단어도 예전보다 많이 등장을 하게 됐죠. 그냥 단순히 마케팅만 해서는 안 되다 보니까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진짜 브랜딩이 뭔가에 대해서 내일 얘기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MZ세대가 결국 그런 보상에 대한 거나 투명성, 논리적인 부분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결국 그거를 풀이해보면 같이 공존하고 같이 상생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우리 세대 모두의 숙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아까 드렸고요. 그리고 공존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차별화된 브랜딩이 뭐고 차별화된 경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공존을 하면서 경쟁을 한다거나 상생을 하면서 차별을 해간다는 입장에서 결국 선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제 중심을 두게 됐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MZ세대가 선함이나 스토리나 공감을 좋아한다고 늘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 드렸고 근데 결국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잘 따지고 보면 선한 것에도 다 논리가 있듯이 대충대충이 안 통한다. 나 어디 기부했어. 이런 말 안 통하죠. 기부한 내역 증명서 다 인스타에 올려야 저기 진짜 기부했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대충대충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MZ세대에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에서 비롯된 용어를 3가지 정도 얘기 드렸어요. meaning out, 의미를 가지고 어필하는 거라든지 pay forward 해서 품앗이가 아니라 내가 또 누군가한테 받은 만큼 베푼다 하는 얘기 드렸고, 3번째는 페이크 슈머라고 해서 막 무조건 진짜 좋은 거라기보다는 동물이나 환경도 생각한 조금 가짜지만 사실은 사회에 좋은 것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환경이나 건강이나 소통, 공유를 포커싱한 스타트업들이 점차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MZ세대랑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사이드 프로젝트 해도 돼, 워케이션 해, 일하면서 놀아도 돼, 이런 식으로 좀 이색적인 복지를 많이 어필하고 있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이다 얘기 드렸고, 이제 그런 문화이다 보니까 수평적 문화가 결국은 강조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아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단순히 MZ세대가 어떻다를 떠나서 결국은 그런 식으로 디지털화 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랑 MZ세대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이제 선한 영향력에서 비롯해서 후반부는 ESG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ESG 자체도 워낙 또 너무너무 깊은 주제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제 언급만 드렸지만 제 프로필 사진에 지금 있는 것처럼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일단 직역은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사회적 공헌이나 기업, 그다음에 환경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가 지금 기업들이나 혹은 콘텐츠들의 과제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ESG를 실현해 가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ESG 경영이고 ESG 비즈니스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ESG 비즈니스라는 입장에서는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환경에 좋거나 사회에 좋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스타트업이 대기업에게 이제 조금 더 파트너십을 맺는 차원에서도 대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스타트업이 하는 경우나, 아니면 반대로 스타트업들이 많은 와중에 대기업 입장에서 파트너십을 맺거나 투자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대기업이 우리가 잘 돼야 돼가 아니라 어차피 서로 사람도 부족하고 해야 할 문제는 똑같은데 같이 해결하자 해서 정말 아까 얘기 드린 공존과 상생처럼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물론 뭐 좀 잘 되는 사업이 있으면 대기업이 뺏으려고 안 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또 뺏는다는 게 결국 의미가 맞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기업이 아예 건드려보지 않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런 브랜딩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다 대기업이 뺏으려고 한다라기보다는 대기업은 이런 분야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스타트업이나 내가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는 이런 틈새 시장 혹은 이런 어떤 규모적으로 밸런스가 있는 시장을 잘 찾아서 나만의 비즈니스나 나만의 컨텐츠를 생각해보자라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해도 뺏겨 이런 것보다는 조금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부분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 제가 얘기 드린 거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컨텐츠 입장에서도 ESG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얘기 드렸던 어떤 컨셉이나 스토리텔링이나 브랜딩이나 이런 부분들과도 많이 연관이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렸어요. 그리고 방에서 지금 채팅방에 있는데요. 카카오음은 위에 있는 확성기 버튼을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클럽하우스는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링크를 안내 드릴 건데요. 채팅방에서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음에 같이 스피커로 올라와 계셔주신 송강동님이 ESG 관련된 여러 가지 링크도 좀 공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관련된 ESG나 MZ세대의 트렌드가 있는 스타트업이 어떤 게 있나라는 거는 제가 좀 링크로 해서 다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또 올라오신 김에 송 감독님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괜찮으시다면 코멘트나 아니면 좀 어떤 걸 또 포인트로 생각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송 감독님 지금 말씀 가능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운영하는 방이 클럽하우스에서 끝나고 부랴부랴 왔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너무 어제부터 그 일정 보고 들어가고 싶은데 이게 방이 일찍 안 끝날 것 같아서 막
이거 왔어요. 그 ESG 같은 경우가 네. 저한테 굉장히 요즘 관심이 많이 갖는 이제 키워드인데 네. 저는 소비자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서 음. 그러니까 아까 레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히 MZ 세대들이 이제 뭐 무슨 슈머 해서 그 그린 슈머, 뭐 펀 슈머, 미니멀 뭐 이런 키워드들이 다 갖다 앞에 붙잖아요. 네. 굉장히 트렌드에 민감하고 또 그런 것들이 나온 계기가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를 통해서 그냥 구매한다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경험 포함한 그 어떤 재미라던가 이런 경험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구매 이상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런 ESG에서 말하는 환경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소셜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젠더 이슈도 다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사회적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도 들어가고 또 그 MZ 세대들이 굉장히 그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저는 그 거버넌스도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예 제품을 만드는 시작 전부터 소비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되게 관심 갖고 연구하는 분야인데 이게 ESG랑 맞물려서 이게 ESG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MZ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ESG가 더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게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라고 저는 레몬님한테 판단을 좀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ESG 안에서 저는 G가 제일 관심이 많긴 해요. 그 거버넌스라는 네. 그 주식 회사 같은 경우 큰 회사들도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불매 운동이라든가 적극적인 소비자 행동으로 그 어떤 응징을 하잖아요. 네. 한국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예 초반부터 아예 제품을 생산할 때부터 소비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거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환경 문제도 그렇고 다 배려하겠다는 거라서 저는 적극 찬성하고 있고 이게 더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송 감독님의 경험에서 우러난 얘기들이 너무너무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송 감독님께서는 ESG 중에 G에 많이 이제 일단은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되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 게 ESG에서 이 이제 환경에 대한 부분이나 S의 사회적인 내용, 그게 소셜의 어떤 소셜 커뮤니티나 소셜 네트워크에 관련된 것이든 아니면 사회적 기여나 사회적 공헌에 관련된 것이든 사실 E나 S는 지금까지 좀 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전혀 떠오르지 않진 않는데 G랑 어떤 식으로 잘 엮거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말 말씀 주신 것처럼 포인트인 것 같고 또 더불어서 예전에는 이제 이게 꼭 정부로 칭하기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정부라는 단어로 축약을 했을 때 예전에는 정부는 정부, 소비자는 소비자. 그래서 그 기업들이 어떤 있는 생태계랑 정부가 움직이는 생태계랑은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분간을 했었지만 지금은 사실 분간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건강한 생태계, 건강한 대화를 어떻게 잘 역냐가 너무너무 포인트이다 보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G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관점도 필요하고 비즈니스를 하시더라도 무시할 수만은 없는 정말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앞으로 진화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송 감독님의 또 경험이나 생각하신 걸 바탕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좋고요. 근데 혹시 손을 안 드시면은 일단은 이런 내용으로 어느 정도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혹시 당연히 이제 못다한 얘기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채팅방 통해서라든지 메시지로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늘 제가 정말 매번 강조 드리는 거지만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정답이 아니거든요. 비즈니스는 정답이 없고 아까 제가 중간에 결과를 분석하는 건 쉬운데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 드린 것처럼 결과에 대해서 이런 논리로 비즈니스가 잘 됐나 보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쉽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거는 정말 정답이 없어요. 너무너무
세상도 바뀌고 이런 세대 간의 특징도 바뀌고 계속 변화를 하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서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참고로 하셔서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걸 참고로 해서 또 다른 걸 또 참고로 하고 그렇게 엮이고 엮여서 연쇄적으로 다양한 거를 같이 이야기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완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대화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대화가 좀 더 많이 이루어지면은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안에 계신 분들이 그럼 어떻게 서로 조금 같이 이야기할 거리가 있을까? 꼭 방에서 막 엄청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채팅방이나 다른 툴을 통해서 같이 아이디에이션 할 수 있는 수단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 나눠갈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해드린 내용을 또 참고를 하면서 이제 8시에는 그 클럽하우스도 카카오음도 한 1시간 정도 뉴스를 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뉴스들을 또 들으시면서 아, 요즘엔 또 이런 내용이 나왔네? 그러면은 ESG 쟤는 생각하고 있나? MZ세대 생각하고 있나? 이런 관점에서 또 한번 바라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 드렸고 아까도 몇 번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서 브랜딩이 뭔가 하는 진짜 브랜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좀 1시간에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또 방에서도 채팅방에서도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그러면은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7시에 또 뵙겠습니다. 일어나시느라 고생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점심, 저녁도 챙겨 드시고 너무너무 덥지만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은 닫을게요.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 3, 2, 1